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숫자 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뭐 첫날이기도 했고 네. 워낙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 한번 다루긴 했는데 또 우리 평론가님께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오늘도 한번 부탁을 드렸고 어제 또 이제 첫날이 지나고 나서 오늘이 둘째 날이기 때문에 뭐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내가 왜 해당이 안 되는지 내가 왜 지원금이 안 나오는지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지급 첫날 현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제 짝수이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네. 신속지급 대상 161만 곳이었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게 홀짝제다 보니까 서버가 감당이 될까 이런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뭐 잘 서버 멈춤 없이 대상자이신 분들은 대상자 조회도 됐고 지급도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제 이영 장관이 사실 그 중기부 장관이 강조했던 게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접근성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이번에는 없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서버에는 큰 이상 없었는데요. 실제 이제는 오늘은 또 홀짝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는 홀수이신 분들이 이제는 가능하고 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그 문자 와야지만 접수 가능한 줄 알고 이게 문자 오기만을 기다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문자가 없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에 꼭 가셔서 먼저 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꼭 지금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가 없더라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바로 지급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7시까지 한다. 그러면 신청 당일 지급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7시 넘어서 하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되고요. 어제 제가 그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네. 놀랬다라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들어와서 신청하자마자 거의 바로 들어오니까 거의 한 3, 4시간 안에 다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랬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피해에 비해서 사실 적지만은 뭐 월세 내고 그다음에 빚을 좀 갚아서 다행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 측에서는 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 돼서 기분이 좋지 않다, 뭐 우울하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제는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자에서 탈락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하시고 약간은 억울한 마음까지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대상자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면 좀 덜 답답할 텐데 이 부분을 모르시면 이제 속상한 네. 마음이 더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소상공인 사이에서는요. 방역지원금 1, 2차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 받을 수 있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중기부의 그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매출 하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중기부의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 이게 아니라 네. 조사를 해보니 매출 하락 부분이 나와야지만 주겠다. 매출 감소가 인정돼야지만 주겠다라는 게 이제 중기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지금 있고요. 일단 본인이 이제는 사업자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급 폐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폐업 일자가 12월 31일까지는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폐업했으니까 못 받나 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게 아니라 12월 31일 그날 사업자가 살아있었으면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현재 폐업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폐업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를 유념하셨다가 한번 대상자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 감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이제는 이제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안 되신 분들 굉장히 이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19년 대비해서 2020년 또는 21년도 연간 반기거든요. 네. 이 비교를 할 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21년도 창업자 이게 연간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그다음에 그렇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반기 자료가 없어요. 네. 그리고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은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이제는 중개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항상 논란이 됐던 게 과세 인프라 자료거든요. 네. 이게 중개부나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 자료, 뭐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는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종이세금 계산서는 과연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또 이슈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종이세금 계산서는 뭐 안 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과세 인프라 자료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 그 지원금이 손실보전금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보면은요. 공문이 너무 짧고 무엇보다 Q&A가 없어요. 아. 예, 보통은 지금까지 나왔던 공문들 같은 경우에는 Q&A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과 답을 주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급하게 갔는지 몰라도 공문 한 5장, 6장에 Q&A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궁금증이 많은데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종이세금 계산서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세 인프라 자료에 이런 네. 것도 시작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세 인프라 자료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인프라 자료를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뭐 부가세 증명원을 띄워서 볼 수는 있어도 그게 정부가 중기부에서 인정한 자료랑 맞다 안 맞다 그거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투명하게 공개를 된다 그러면 아마 대상자에서 안 되신 분들도 만약에 봤을 때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이것만 확인이 되면 사실 논란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중기부나 정부가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네. 사업체, 그러니까는 내가 맞습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한 사업체의 대표가 여러 명, 그러니까 2인 이상인 그런 사업체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데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일단 지금 오늘 내용들이요. 다 정말 소상공인들이 궁금했던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이미 손실보전금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공문에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다수 사업체가 항상 또 궁금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공문에는요. 다수 사업체 언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는 기자분들이 또 하나면 중기부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신속지급에서 이제 다수 사업체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25만 곳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다음 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이제 신청도 받고 지급도 되고 안내 문자도 6월 2일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수 사업체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6월 2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인 지급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하나의 사업체에 대표가 여러 명이겠죠. 이런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3일부터 이때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달 13일에 되게 중요한데 이게 확인 지급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항상 지원금은 신속 지급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안 들어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서류를 증빙을 해서 받는 이 확인 지급이 있는데 이게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
공동대표 하신 분들도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공동대표다 그러시면은 6월 13일에 서류를 제출해서 징빙을 받아서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름이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잖아요. 네. 근데 손실보상금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전히 워낙 이 지원금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맞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가끔 실수할 때 있거든요. 맞습니다.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너무 헷갈려서 네. 어쨌든 이번에 지급되는 건 손실보전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사이트도요. 네. 이제는 보통 포털에서 이 접속을 하려고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사이트 검색해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손실보상금이라고 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 이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왜 저는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받는 데더라. 나머지는 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말 오해고요. 네. 네,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해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 방역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또 다 받는 그런 구조는 또 아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 그러니까 매출 감소한 사업체가 꼭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공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그러니까 이미 받으신 분들 방역지원금 이런 분들 중에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금액 600만 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공문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고요. 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분들이라면 네. 내가 매출 감소 기준이 안 되더라도 600만 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분들은 추가로 보통 지원금을 더 받거든요. 뭐 상향 지원 업종이라고 해서 받는데 그게 네. 아니라 기본 금액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요 1, 2차 방역지원금 다 받았고요. 또한 집합금지 업종인데 이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분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일에 확인 지급으로 꼭 가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기본 금액 600만 원이고요. 또 한 가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왜 집합금지 업종이라서 상향 지원 업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매출액이 더 감소율이 됐는데 나는 6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 2차 방역지원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매출 기준이 안 나와도 하락이 안 나와도 100만 원 받으신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 지원금의 특징이 네. 조금 더 지원금 금액을 많이 받는 상향 업종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업종의 정확한 기준, 그 상향 업종을 뜻하는 그게 어떤 업종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 매출 감소율로 볼 수 있는데 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20년 또한 19년 대비 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50개 업종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상향 업종인데 네. 상향 업종은 보면은 100만 원씩 거의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은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50개 업종을 일일이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네. 이거는 꼭 공문을 확인하셔서 내 업종이 이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소상공인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으로 알고 있었던 분이 계세요. 예를 네. 들어서. 근데 막상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세세 분류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이번에 사실
정부가 지원금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원금 때문에 자기의 그 업종의 세세 분류가 이건지를 확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었죠. 네. 사업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정부가 세세 분류, 그러니까 한국표준 산업분류라고 있는데 업종 코드 대비해서 세세 분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이게 같은 업종이라고도 이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세세 분류에 안 들어가면은 그 50개 업종에 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꼭 보셔야 되는 게 내 업종 코드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나오는 이 세세 분류랑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으면 이 6개 업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사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는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하시던 그 작업들이 이제는 행정 작업 좀 들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 손실 보전금이 지급이 되면서 약간 어떤 Q&A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해서 그 부분을 좀 네. 보충을 오늘 평론가님이 좀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꼭 좀 잘 챙겨서 좀 받아가셨으면 그래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